미국 백악관발 코로나19 쇼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최소 12명의 참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조기 퇴원을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자신의 건재함만을 강조하면서 벌어진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혼돈에 빠져드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입원해서 병원에서 나온 지 이틀 지났어요. 네. 지금 이틀 지난 오늘 여기 이제 저녁 8시 반이거든요. 8시 반 되는데 저도 뭐 시민 중에 하니까 화가 나 있죠. 다르지 않게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돼가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처음에 지난 금요일 날 확진 판정받고 2일 날 공개되고 오후에 병원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미국답게 조용해졌어요. 심지어는 선거판에서도 진정되고 우리 대통령 쾌유를 기원하고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요. 네. 진정하고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안에서 의사 말을 안 듣는 내용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치료를 다양하게 받으면서 좀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퇴원을 일요일 날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절대 안 되니까 월요일 날은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밤에 잠깐 외출은 하겠다.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병원에 몰려온 것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민들이 보면서 나오셔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마스크 벗고 내가 이렇게 이겼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게 뭐 예방이 없다. 막 이런 이제 트윗 날리고 방금 전에 영상물 나온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나처럼 이겨라. 내가 쓴 약을 다 그냥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미 미국은 21만 명 훨씬 넘게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 가족들 지금 감염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 서운한 얘기 나오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혈 지지층만 빼고서는 대통령이 감염병에 관해서 저렇게 하시는 게 전혀 지도자답지 않은 거는 뭐 둘째치고 그래 굉장히 좀 이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험악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입원 중간에 외출도 감행을 하고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을 한 거고요. 거기에다 계속해서 뭐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뭐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오히려 나는 예전보다 더 몸 상태가 좋아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맨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나오고 이게 더 험악해지니까 미국에도 여야가 이 부분만은 정쟁으로 삼지 말고 국민 건강 보호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선거운동의 하나의 자기 입장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렇지만은 본인이 굉장히 험악한 상황까지 갔다 왔으면서 그래도 선거판에 이것만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빨리 이제 선거 운동을 어떻게든 다시 재개를 하고 싶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측근들을 비롯해서 계속 백악관에 확진자가 나오면 뭐 백악관 자체의 어떤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도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지금 선거에 관해서는 트럼프 선거운동 캠페인 자체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캠페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확진자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초조한 거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특징이 직접 현장에 가서 대중 집회, 대중 유세를 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아주 목표된 경합주에서의 지지세를 넓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놔두고 지난주 토론회 이후에 60군데를 다니겠다라는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네. 그런데 한 11군데 이번 주에 다닐 게 다 캔슬이 되고 지금은 2차, 3차 후보 토론회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초조했고 자기 지지층들을 어떻게든지 자극하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으니까 지금 이 격리돼야만 되고 감염시킬 위험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게 다 선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악재고 치명적이다 지금 상황이. 선거에 네. 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또 들렸더라고요. 이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업무를 재개했죠. 그리고 들어갈 때 의사는 그 집무실로 가지 말고 기거하는 관저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워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서 네. 처음에는 관저에 집무실에 안 갔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진에도 나오고 들키게 되니까 이제 공식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본인은 그렇다 그러면 저 경호원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는 진원지가 백악관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백악관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대선 판세 쪽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미국 내에서 나온 걸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두 자릿수 정도 차로 벌어지고 있다. 뭐 경합주 같은 경우도 격차가 유지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이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이 판세를 바로 저 트럼프가 역전시키기는 어렵다. 사실 전국적인 한 15, 6% 이상 바이든이 앞서는 지지율은 사실 의미가 크지 않고요. 경합주 6개 경합주의 지지율을 역전을 시키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었는데 4년 전에도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 경합주 6군데에서도 한 개 주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뺏겨도 트럼프가 안 되는데 지금 뭐 플로리다하고서요 그 노스캐롤라이나만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다 한 4, 5% 바이든이 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나 애리조나 이게 다 경합주인데 이게 다 바이든이 한 4, 5% 앞서고 있는 게 한 일주일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 한 달 안에 이거를 판세를 바꾸긴 좀 어렵다. 지금 선거론 바이든이 이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판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판세가 그렇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퇴원을 하자마자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을 전격 중단시켰거든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분위기인데 이 뭐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 중단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거 전략이죠. 병원에서 가만 보니까 뭐 저희 눈에도 보이는데 이건 순전히 이 경기 부양 사실 상원에서는 동의하기 전인데 하원에서는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만 좋은 거다라고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나오자마자 의회는 나한테 유리한 대법관 임명하는 것만 빨리 해라. 라는 측면에서 경기 부양안 난 이거는 선거 때까지 서명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그리고 공화당 상원에서도 이거를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그 여론이 나오니까 방금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이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개인한테 그 1,200불씩 주는 거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걸 또 트위터에 또 올렸어요. 이게
약물에 취해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아주 대통령이 오락가락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캠프 쪽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재 상황이 민주당 쪽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캠페인 내부에서는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닐지 모른다. 굉장히 자중하고 신중하고 조용히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조 바이든 후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용히 했습니다. 안 보이게.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서 좀 나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좀 나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용히 하면서 열심히 다니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열심히 다니고 지금 한 30분 있으면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회 시작합니다. 네. 요거 끝나면 카멜라 해리스 데리고서 이제 애리조나로 가서 한 이틀 의서부터 하면서 전국에 다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입단속시키고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강력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고 있는 지지세를 좀 유지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그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곧 이제 미국 시간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해리스와 펜스 후보 간의 이 TV 토론회에서 아마 미국 국민들도 지켜볼 테지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사실 오늘 한 30분 후서부터 시작되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카멜라 해리스에 집중을 많이 할 거예요. 네. 현직 부통령이니까 어떤 리더십이 있고서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예. 조 바이든이 거의 이 판세가 글로 가니까 누가 뭐래도 카멜라 해리스는 차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순위 1등이죠. 그러니까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고 진짜 이분이 어떤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력이 있는가라는 게 처음으로 아마 예선 때의 토론회 하던 거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토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초미의 관심거리죠. 그리고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원래 관심 밖이었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후보 토론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또 관심거리가 있고 아마 이전에 비해서 가장 이 관심이 크고 시청률이 많은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지만 이번은 또 현재 상황이나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2차 TV 토론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TV 토론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건가요? 그렇죠. 15일 마이애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줄리안이 트럼프 대통령 가장 측근이 해야 된다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난 준비됐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 조 바이든 후보는 의사 말을 들읍시다. 당신 전문가 무시해가지고서 혼났는데 나는 건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열릴지 말지조차도 지금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후보 토론회는 전날까지 양쪽 후보가 합의하고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후보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하고 합의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불투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도 우편투표 관련된 부분을 여쭤봤었고요. 코로나19 다음으로 정말 이 미국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 바로 이 우편투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텍사스주 대법원이 휴스턴에서 우편투표 확대 제동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우편투표 관련된 이 지금 상황의 미국의 여론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특히 지금 한 달 놔두고서 우편 투표라는 부분을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폭탄이에요. 예.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하고 우편 투표로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그런 유권자가 지금 35%가 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고 네.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투표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지사가 하거든요. 그렇죠. 권한이. 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그 경합주의 주지사가 다 공화당에서 자기 편이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믿을 수가 없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조 바이든 쪽은 우표가 좀 투표가 편해지면 엄청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우편 투표라는 게 없었습니다, 원래. 네. 아주 소수가 부재자 투표가 우편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래서 이 우편 행정이 너무 허술하니까 계속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해서 미국의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걸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끌어내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미국 선거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예. 저는 누가 뭐래도 11월 3일 투표하는 날 밤에 개표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점 보면서 우편 투표 포지션이 많으면은 한 열흘 이상 돼야 또 결과가 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확 비상 선언을 해보고 불복하면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게 되면 여길 준비하자. 양당이 다 여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치 앞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아진 6번째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